저는 올해 52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아픈 기억이지만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봅니다. 저는 20년 전, 그러니까 32세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는데 첫인상부터 참 좋았어요. 차분하면서도 유머가 있고 저를 많이 배려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당시 회계 일을 하는 직장 여성이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했었죠. 연애할 때부터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건 아이에 대한 얘기였어요. 당시만 해도 딩크족이라는 말이 그리 흔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둘 다 아이 없이 부부만 살기로 합의했거든요. 우리 둘이서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 아이보다는 서로만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어요. 나도 그 생각이야. 아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것보다는 우리 둘만의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그래서 34살에 결혼했을 때도 우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아이는 갖지 않기로 대신 서로만을 위해 살기로 말이에요. 결혼 초기 몇 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주말에는 둘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함께 즐겼어요. 시댁에서 아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이 앞장서서 우리는 아이 안 가질 거예요. 라고 말해줬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든든했어요. 시부모님이 뭐라고 하셔도 자기 신경 쓰지 마. 우리 인생이니까 자기는 나만 믿으면 돼. 남편의 이런 말들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1년이 지났을 때, 즉 제가 45세가 되었을 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인데 우리도 아이 하나 있으면 어떨까?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대답했죠. 무슨 소리야? 우리 아이 안 갖기로 했잖아? 지금 와서 갑자기 왜 그래? 그런데 남편 표정이 진지하더라고요. 아니야, 진짜로 하는 소리야. 요즘 회사에서 후배들 보니까 아이들 얘기하는 걸 들으면 참 좋아 보여. 우리도 늦었지만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45세라는 나이도 나이지만 11년 동안 함께 다져온 우리만의 생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갖자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당신 정신 나갔어?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리고 우리 처음부터 약속했잖아. 아이 안 갖기로.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매일같이 아이 얘기를 꺼냈어요. 45세라고 늦은 건 아니야. 요즘 늦둥이 많잖아.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자. 내 친구들 보니까 40대에 아이 낳은 사람들도 있어. 늦었다고 포기할 건 없잖아. 아이 하나 있으면 우리 노후도 외롭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남편이 워낙 간절하게 원하니까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댁에서도 남편 편을 들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라, 성민이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데 늦었어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하늘이 주시면 갖는 거고 안 주시면 마는 거고. 시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11년 동안 쌓아온 남편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 혹시나 제가 너무 거부하면 부부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편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45세의 자연임신이 쉽게 될 리는 없겠지. 몇 달 시도해보다가 안 되면 자연스럽게 포기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6개월,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통은 포기할 법도 한데 남편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 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때? 요즘 의학이 발달해서 시험관 시술도 있잖아.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제 나이가 나이다 보니 자연임신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의사는 시험관 시술을 권했습니다. 지금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임신보다는 시험관 시술이 더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나이가 있으시니까 성공률은 젊은 분들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망설였어요. 시험관 시술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45세라는 나이에 과연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어요. 시험관이라도 해보자.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 우리가 정말 원해서 시작한 일인데 중간에 그만둘 순 없잖아. 결국 저는 남편을 따라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제가 46세 때부터였어요.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어요. 두 번째도 실패, 세 번째도 실패였습니다. 시험관 시술이라는 게 정말 힘든 과정이더라고요.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몸이 붓고 감정 기복도 심해져요. 그리고 매번 실패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착상까지 됐다가 초기 유산이 되는 경우가 제일 힘들었어요. 이번엔 될 것 같았는데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계속 시술을 하자고 했어요. 우리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이 마지막이야. 매번 마지막이라고 하면서도 실패하면 또 다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 몸은 점점 지쳐갔어요. 나이도 계속 들어가고 있었고요. 주변에서는 그만하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이제 그 시험관인지 뭔지 그만하면 안 되니? 너 요새 얼굴이 많이 까칠해졌다. 친정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귀를 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 50세까지는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어. 시술을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예민해졌어요. 호르몬 때문이기도 했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성격 자체가 날카로워졌거든요.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남편과도 자주 싸웠어요. 당신은 힘든 게 없으니까 이게 쉬운 줄 아는 거야? 매일 주사 맞고 약 먹고 병원 다니는 건 나라고 몸이 아픈 건 나야.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알기나 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자주 싸웠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2021년까지 5년 동안 시험관 시술을 계속했지만 결과는 항상 실패였어요. 제가 50세가 되었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나이를 고려해서 시술을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몸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가고 있어요. 그때서야 남편도 포기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5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내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랑 함께 하던 것들도 혼자 하겠다고 하고요. 여보, 우리 여행 갈까? 이렇게 물으면 대충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회피했어요. 처음에는 시험관 시술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텐데 저만 힘들다고 생각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좋아하는 음식도 해주고 마사지도 해주고 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더 차가워지기만 했어요. 2022년에 들어서면서 남편의 변화는 더욱 확연해졌어요. 시험관 시술에 대해서도 예전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시험관은 이제 포기해야 하나?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그래, 해봤자지 뭐.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대답하니까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시술을 하자고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이 남편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쉽게 포기하다니. 그리고 그해 여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3박 4일 부산 출장이라고 했는데 계속 핸드폰도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회사에 전화를 해봤어요. 성민 씨 출장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 하는 말이 남편이 출장을 간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과장님 출장 계획 없으신데요? 지금 휴가 중이신 것 같아요. 사모님 뭔가 착오가 있으셨나 봐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3박 4일 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답은 뻔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다는 날 저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은 태연하게 들어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출장 잘 다녀왔어. 피곤하다. 좀 쉴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 정말 출장 갔었어?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갑자기 왜 그래? 회사에 전화해봤어? 당신 출장 간 적 없다고 하던데. 그제야 남편이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잡아떼려고 했어요. 회사에서 잘못 말한 거야. 아니면 다른 부서 사람이 받아서 모르고 말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럼 출장 다녀온 증거를 보여줘. 출장비 영수증이라도 보여달라고. 결국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었나 봐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사실 출장 간 게 아니야. 그럼 어디 갔었는데?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친구들과 여행? 그것도 3박 4일을? 근데 왜 거짓말을 했어? 뭔가 이상했지만 그때는 정말 친구들과 여행을 간 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시험관 시술 때문에 남편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전 그 일을 계기로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오래 있거나 새벽에 몰래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나가거나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리고 2023년 가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을 추궁했어요.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 맞지? 남편은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바람을 피웠다고 그래?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바람피우는 사람의 전형적인 패턴이었거든요. 그럼 핸드폰 좀 보여줘. 떳떳하면 보여줄 수 있잖아. 남편이 거부하더라고요. 왜 핸드폰까지 봐야 해? 이럴 거야? 당신 이거 사생활 침해야. 뭐 사생활 침해? 15년 동안 함께 산 부부인데 그깟 핸드폰도 못 보여줘?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결국 며칠 후에 남편이 실토했어요. 미안해. 사실 다른 여자가 있어.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직접 들으니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언제부터? 작년부터 1년 정도 됐어. 작년부터라면 2022년부터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시험관 시술로 가장 힘들어할 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나는 당신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남편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도 알잖아. 네가 시술 때문에 너무 예민해져서 집에 있는 것도 힘들었어. 나도 죽을 만큼 힘들었고 숨 막혔다고. 그게 바람 피운 이유야? 내가 예민한 건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아이 갖자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너는 시술에만 매달려서 나한테는 관심도 없었잖아.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삭막해졌는지 잘 생각해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시술을 하자고 한 건 남편이었는데 그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니까 이번에는 바람을 피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 탓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여자랑 헤어질 거야?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미안해. 헤어질 수는 없어.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 생각해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온 세월을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시험관 시술도 아직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잖아.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지도 몰라. 이상하게도 그때의 저는 아직도 아이에 대한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나 봅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는 5년 동안 고생해서 이루려고 했던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생각해볼게. 그 여자와도 정리하려고 노력해볼게. 그래서 저는 남편을 믿기로 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숨기고 저에게는 점점 더 차갑게 대했어요. 그리고 2024년 봄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다면서요.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자.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있잖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왜? 당신 그 여자 때문에 이러는 거지?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미안하지만 이혼해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들은 얘기였어요. 사실은 그 여자가 임신했어. 그 순간 정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애써도 안 됐던 임신을 바람피우는 여자는 쉽게 했다는 거잖아요. 몇 달 됐는데? 3개월. 3개월? 제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아이였는데 하늘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자고 밤새 울었어요. 분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모든 감정이 뒤섞인 채로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시댁의 반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며느라, 얘기 들었다. 나도 속상하고 너도 속상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성민이도 아이를 가졌으니까 새로운 출발을 해야지. 배는 자꾸 불러오는데 이러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니? 시어머니마저 남편 편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15년 동안 고부로 지낸 정이 있는데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건 성민 씨 아닌가요? 아이고, 얘야, 물론 성민이가 잘못한 건 맞지. 하지만 이미 다른 여자가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어쩌겠니?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 일은 성민이가 잘못한 게 맞다. 100번 1000번 잘못했지.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게 옳지 않겠니? 서로 좋게 정리하자. 다 털어버리고 너도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냐? 미안하다, 아가. 좋게 정리하자고요? 저 혼자만 피해를 보는데 어떻게 좋게 정리해요? 결국 온 가족이 저를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15년 동안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신다고 하던 시댁 식구들도 결국은 남편 편이었던 거죠. 이 소식을 저희 친정에서 아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께 곧장 전화를 걸었어요. 사돈, 이게 말이 돼요?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합니다. 무슨 천벌을 받으려고 이러세요? 네, 사돈. 속상하신 마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아들 일은 저희가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태어나는 애는 죄가 없잖아요. 그만 진정하시고 며느라기 잘 다독여 주세요. 며느라기요? 며느리로 생각이나 해주신 거 맞아요? 아니 사돈딸이 이런 일 겪어도 그렇게 태연하게 통화하실 수 있겠어요? 세상 천지 무슨 이런 억울한 경우가 다 있답니까? 천벌받습니다 진짜. 네, 사돈 저희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냥 둘이 인연이 여기까지였던 거죠. 마음 잘 추스리시고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게 어른들이 나서야지요. 아무런 죄책감도 없어 보이는 시댁 식구들의 차가운 반응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엄마는 충격받고 쓰러지셔서 며칠간 병원 신세를 지셨어요. 그런 엄마 소식을 알면서도 시댁 식구 누구도 병문안은커녕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괘씸하고 분하지만 결국 이혼에 합의했어요.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가진 상황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빈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너무 허무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5년간의 시험관 시술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더 억울한 건 이혼할 때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결혼 당시 시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서 계속 살았었기에 또 재산 다툼을 할 만큼 제 심신이 건강하질 못했어요. 저는 말 그대로 그냥 몸 하나만 빠져나온 격이었어요. 재산 분할 전에 시어머니와 통화를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성민이는 이제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너는 혼자 살면 되지만 성민이는 처자식을 책임져야 하잖니? 너 시험관 시술한다고 돈 들어간 거 그거 만만치 않다? 알고 있지? 위자료로 작은 전세방 구할 정도는 챙겨주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과 15년 동안 함께 살았던 저보다도 바람 피우는 여자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더 소중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이혼한 후에는 혼자 작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살던 넓은 아파트에서 좁은 원룸으로 이사하니까 정말 모든 게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혼자 밤에 잠들기 전에 늘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남편이 원한다고 해서 아이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나? 시험관 시술 때문에 예민해진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것도 내 탓인 건가? 1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의 위로도 많이 받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그동안 못했던 일들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중 올해 초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친구를 통해서 들은 건데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전 남편이 낳을 예정이었던 아이가 사산됐다는 거였어요. 임신 8개월까지는 순조로웠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태아의 심장이 멈춰서 결국 세상에 나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참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그 아기가 불쌍했어요. 아무 죄 없는 생명인데 세상 구경도 못 해보고 떠나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애써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바람 피우는 여자는 쉽게 임신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왜 제게는 아이를 주지 않고 그런 여자에게는 아이를 주시나 하고 원망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오지 못한 걸 보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아기는 정말 안타깝고 불쌍해요. 하지만 전 남편과 그 여자 그리고 저를 그렇게 차갑게 대했던 시댁 식구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과연 행복하게 웃으며 살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시댁 식구들 반응을 들었을 때는 정말 씁쓸했어요. 시어머니가 아기가 잘못된 후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동안 며느리였던 나는 이렇게 쉽게 버리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는 그렇게 아끼셨구나.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 하늘이 하시는 일이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이었는데 아기가 그렇게 되고 나니 동네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손주도 못 본 거고 뒤늦게 생긴 아이도 부정 타서 그렇게 가버린 거라고 말하고 다니신대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말을, 천벌을 받을 인간,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거의 폐인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아이를 잃은 충격도 컸지만 그 여자와의 관계도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만난 관계인데
아이가 없어지니까 서로 원망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회사에서도 이런 사정들이 알려지면서 평판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바람을 피우고 이혼까지 한 사람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승진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복수를 했다거나 시원하다거나 그런 감정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이 모든 게 인과응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게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전 남편이 저에게 한 일들, 시댁에서 저를 대했던 방식들, 그런 것들이 결국 본인들에게 돌아간 거죠. 물론 저도 많이 힘들었고 지금도 완전히 상처가 아문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당한 억울함을 하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혼자 사는 생활에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외롭고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름대로의 재미도 찾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간단히 해먹고, 먹기 싫으면 건너뛰고,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도 내 마음껏 보고, 가고 싶은 곳에 혼자서라도 가보고, 소소하게 제가 필요한 돈만큼 벌면서 아끼며 살아가고, 이런 삶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시험관 시술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5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절망하고 몸도 마음도 망가져가면서 계속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거죠. 가끔 생각해보면 만약 그때 시험관 시술이 성공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전 남편이 바람을 피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바람을 피워도 제가 참고 살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때 아이가 생겼다면 지금처럼 자유롭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 나이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전 남편과 계속 함께 살았다면 평생 속아서 살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모른 채로요. 그런 면에서는 진실을 알게 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15년이라는 세월이 아깝기는 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완전히 헛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성장했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으니까요. 요즘은 새로운 만남에 대한 생각도 가끔 해봐요. 물론 나이가 있긴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관 시술 때문에 몸이 많이 상했었는데 지금은 운동도 하고 건강한 음식도 챙겨 먹으면서 몸을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만약 제가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과연 같은 선택을 할까요? 아마 안 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 건강도 예전보다 나아지셨고 저와 여행도 다니시면서 제가 밝아져서 행복하다고 하시네요. 이제 전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의 이런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분들께는 희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많은 기회와 가능성이 있답니다. 제 앞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힘내시길 바라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